1980년 시골 국민학교 앞에 매일 나타나는 한 소년. 그저 낯선 아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수건의 수노인 홍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20년 전 내가 떠났던 그 여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이 나를 흔든다. 지금 이야기의 시작을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80년 봄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아침 8시가 되면 국민학교 정문 앞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교장 최성규는 매일 아침 교무실 창가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다들 건강하게 왔구나. 성규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학교 담벼락 모퉁이였습니다. 그곳엔 언제부턴가 한 소년이 앉아 있었거든요. 13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낡아서 색이 바랜 옷을 입고 무릎을 껴안은 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저 아이는 왜 매일 저기 앉아 있을까? 성규가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아이려니 했는데 며칠 지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또래에 비해 유난히 어두웠거든요. 마치 어른처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또 저 아이 보고 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성규가 돌아보니 행정실 박정임 선생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 정임 씨. 저 아이 말인데 매일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학교는 안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요. 박정임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종대라고 해요. 이 동네 아이는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 전부터 저렇게 나타나서는 말도 잘 안 해요. 종대라고 하는구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 건지. 그게 참 이상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가끔 마을 아주머니들이 빵이나 우유 같은 걸 주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받긴 하는데 자기 사정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규는 다시 창밖의 종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그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아이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성규도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저 아이에게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규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얘야, 점심은 먹었니? 종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빗은 머리와 또렷한 이목구비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성규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는 이 학교 교장이야. 종대라고 하지? 학교는 안 다니니? 종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못 다녀요. 왜? 무슨 사연이 있니? 아이의 눈가에 순간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성규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내 아이 앞에 놓았어요. 배고프면 저기 가게에서 빵 하나 사 먹어.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학교로 와. 알겠지? 종대는 동전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성규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뜨끈하게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날 저녁 성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종대를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왜 혼자 떠돌고 있을까?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꾸만 그 아이 눈빛이 마음에 걸리는 걸까? 20살 때 내가 생각난다고 했지. 정말 이상한 일이야. 성규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종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20년도 넘게 잊고 살았던 한 사람의 얼굴도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부터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성규는 우산을 챙겨 일찍 학교에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교무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니 종대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우산도 없이. 성규의 마음이 안쓰러워졌어요. 종대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털어내며 축축한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성규는 서둘러 여분의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대야, 이것 써. 아, 교장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감기 걸리면 어떡하니. 성규가 우산을 건네주려던 그때였어요. 종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작고 누런 천 조각이었어요. 아, 종대가 서둘러 주워 들려고 했지만 성규가 먼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아주 낡은 손수건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파란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글씨가 있었거든요. 홍? 성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20년 전 서울 변두리 하숙집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하던 그 사람의 손글씨와 똑같았거든요. 그거 제 거예요. 종대가 손을 내밀었지만 성규는 손수건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과거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종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성규가 손수건을 돌려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종대야. 이 손수건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주신 거예요. 종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손수건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주셨다고?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성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사람이, 엄마 성함이,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종대가 망설였어요. 잠시 성규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홍미숙이요. 홍미숙이 엄마 이름이에요. 그 순간 성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빗소리도 주변의 모든 소음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홍미숙. 20살 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가난과 현실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 미숙? 네. 아저씨도 우리 엄마를 아세요? 종대의 순진한 질문에 성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우산 손잡이를 꽉 쥔 채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종대가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모습을 성규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수건에 새겨진 홍이라는 글씨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미수가, 정말 내가. 성규는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다가도 서류에 도장을 찍다가도 자꾸만 그 손수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종대의 얼굴도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정임이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임 씨, 혹시 종대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있나요?
종대요? 글쎄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한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났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럼 정말 혼자인 거네요. 불쌍한 아이. 성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종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대를 찾아다녔어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폐가 된 한옥 처마 밑에서 종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그 낡은 손수건을 펼쳐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종대야. 아, 교장 선생님. 종대가 깜짝 놀라며 손수건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니? 네. 비 안 맞고 괜찮아요. 성규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낸다니. 종대야, 엄마 얘기 좀 더 들려줄 수 있을까? 아저씨가 혹시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서. 종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반가운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요, 정말 예쁘고 착했어요. 재봉틀로 옷도 만들고 자수도 잘 놓으셨어요. 이 손수건도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재봉틀. 성규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어요. 미숙이 재봉틀 앞에 앉아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언제니? 작년 겨울이에요.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종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규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았던 거구나. 네. 서울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가끔 옛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 종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에 대한 얘기요. 엄마는 제 아빠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지만 헤어져야 했다고 그러셨어요. 성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그 아빠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최성규요. 제 아빠 이름이 최성규래요. 그 순간 성규의 세상이 온통 흔들렸습니다. 최성규요. 제 아빠 이름이 최성규래요. 종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종대가 깜짝 놀라며 성규를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성규는 떨리는 손으로 종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마, 코끝, 입가의 선이 어쩐지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던 거예요. 혹시 내 생일이 언제니? 1967년 3월 15일이요. 성규의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1967년. 자신이 미숙을 떠난 게 1966년 가을이었으니까. 그럼 정말로.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종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성규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20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종대야,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게. 오늘은 너무 늦었어.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안 돼. 아이가 이런 곳에서 자면 안 되지. 성규는 종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라니. 성규의 집은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들어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
아저씨 혼자 사니까 방도 많아. 성규는 종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옷장에서 예전에 입던 옷을 꺼내주었어요. 종대가 씻고 나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미숙을 닮은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종대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해주셨니? 종대가 차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가난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성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기억해줬다니. 그날 밤 종대가 잠든 후 성규는 홀로 마루에 앉아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66년 서울 변두리 하숙집. 성규는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홍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같은 하숙집에 살면서 재봉 공장에서 일했어요. 성규보다 2살 어렸지만 세상 물정을 더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규 앞에서만큼은 천진한 소녀 같았어요. 성규야, 오늘 공장에서 새 재봉틀이 들어왔어. 정말 좋더라. 미숙은 재봉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 했어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양장점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었죠. 미숙아,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양장점 차려줄게. 정말? 약속이야.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규의 집안에서는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미숙의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성규 역시 변변한 직업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군대도 가야 했고요. 성규야, 우리 어떻게 하지? 미숙이 울먹이며 물었던 그날을 성규는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답을 몰랐거든요. 20살 청년에게는 너무 큰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나 군대 다녀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성규는 군대에 가기 전날 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비겁한 이별이었어요. 면대면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미숙이 울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성규는 고향으로 내려와 교사가 되었어요. 서울로 다시 올라갈 용기도 없었고 미숙을 찾아갈 면목도 없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가끔씩 미숙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미숙이 자신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미숙아,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성규는 종대가 잠든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닮았구나. 그리고 나도 닮았고. 성규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종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실을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자신이 지금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성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일단은 종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자고. 아침이 되자 종대가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고마웠어요. 이제 가볼게요. 어디가? 밥 먹고 가.
괜찮아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성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13살 아이가 벌써 이런 말을 하다니. 민폐가 무슨. 아저씨 혼자 사니까 외로웠는데 좋았어. 종대야, 아저씨하고 계속 같이 살지 않을래? 종대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짐이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종대는 고집을 부렸어요. 성규는 억지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받아. 그리고 배고프거나 추우면 언제든 학교로 와. 알겠지? 종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성규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어린 등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종대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성규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학교 앞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매일 나타났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규가 준 돈으로 옷을 사입은 모양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요즘 자주 창밖만 보시네요. 박정임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성규는 괜히 멋쩍어하며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냥 아이들 안전이 신경 쓰여서요. 혹시 그 종대라는 아이 때문인가요? 요즘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던데. 박정임의 예리한 관찰에 성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참에 종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임 씨, 혹시 마을 사람들한테 종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물론이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임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교장 선생님, 종대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데요? 김할머니 말씀으로는 한 달 전에 종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 큰 트렁크 하나를 끌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트렁크가 없잖아요. 성규가 관심을 보이자 박정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종대가 가끔 우체국에 가서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편지나 소포 같은 걸 받으러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에? 네. 그런데 매번 빈손으로 나온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성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종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미숙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까요? 정임 씨, 그 트렁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 그건 폐교된 분교에 숨겨놨다고 해요. 마을 아이들이 보고 어른들한테 말했대요. 거기서 종대가 혼자 뭔가를 꺼내보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성규는 그날 저녁 폐교된 분교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을 돌아보니 정말로 오래된 트렁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자의 옷가지들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성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미숙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하숙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이 성규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미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군요.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대부분이 미숙이 성규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성규야, 오늘은 비가 와.
너를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내가 보고 싶어. 성규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 정말 예쁘게 생겼어. 너를 많이 닮았어. 이름은 종대라고 지었어. 너와 내가 함께 키우고 싶었는데. 성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이 2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규가 돌아보니 종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왜 여기에? 종대야, 미안하다. 그냥 성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종대가 다가와서 트렁크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물건들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구나. 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왜 엄마를 아세요? 종대의 질문에 성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니?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제 아빠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종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종대야,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 아빠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거니? 종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를 버리고 갔을까요? 그 말이 성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느꼈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종대야,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해. 나쁜 마음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대의 순수한 질문에 성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아이 말이 맞았거든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종대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저씨가 있으니까. 종대가 성규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저씨를 믿어줄 수 있니? 종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성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해보겠다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종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성규는 미숙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종대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성규야, 우리 종대가 내게 닮아서 고집이 세. 하지만 착한 아이야. 언젠가 너를 만나면 분명 좋아할 거야. 성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과 종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성규는 종대와 조금씩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와 빵을 가져다 주었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종대도 처음보다는 경계심을 많이 풀었어요. 교장 선생님, 오늘은 또 뭘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이건 정임 씨가 집에서 만든 김밥이야. 많이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하더라. 사실은 성규가 박정임에게 부탁해서 특별히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였어요. 종대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종대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성규의 마음은 따뜻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데 아직도 남처럼 대해야 한다니. 그날 오후 성규는 학교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책상과 의자들을 정리하다 보니 구석진 곳에서 먼지투성이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우편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홍미숙 받는 사람, 최성규 주소군면 국민학교. 성규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의 소인을 보니 1977년이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온 편지였던 거죠. 그런데 왜 이 편지가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 그때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였구나. 성규가 이 학교에 부임한 건 1978년이었어요. 그 전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 편지가 창고에 묻혀 있었던 거군요. 성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성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규 씨에게 이 편지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성규 씨는 어떠신지요? 성규 씨,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종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규 씨의 아들이에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규 씨가 떠난 후 한 달 뒤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종대가 있어서 힘이 나거든요. 이 아이를 보면 성규 씨가 생각나요. 웃는 모습도 잠든 모습도 꼭 닮았어요. 성규 씨, 저는 성규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상황이 어려웠다는 걸 알거든요. 다만 언젠가는 종대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혹시 이 편지를 받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종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리운 홍미숙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성규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미숙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종대를 통해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사진 속 갓난아기는 정말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작은 손, 오똑한 코, 모든 게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때 이 편지를 받았더라면 성규는 후회로 가슴이 미어졌어요.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서울로 달려갔을 텐데, 미숙과 종대를 찾아서 함께 살았을 텐데. 그날 저녁 성규는 종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폐가 처마 밑에서 미숙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종대야. 아,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규는 편지와 사진을 종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10년 전에 보낸 편지야. 오늘 학교 창고에서 찾았어. 종대의 눈이 커졌어요. 편지를 받아들고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게 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 엄마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셨는데 엄마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 종대가 편지를 읽더니 성규를 올려다봤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제 아빠를 아세요? 편지에 보니까 최성규라는 사람한테 보낸 것 같은데. 성규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종대야, 만약에 내 아빠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글쎄요. 엄마는 아빠를 용서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종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왜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라면 찾으러 왔을 텐데. 그 말이 성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찾으러 왔어야 했는데. 종대야, 어른들은 때때로 겁이 많아.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아니면 거부당할까봐.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종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규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종대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내 아빠를 꼭 찾아줄게. 그리고 왜 이제까지 오지 못했는지 물어볼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하지만 혹시 그 아빠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종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요. 성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숙이 종대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켰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성규는 미숙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종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연 종대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를 용서해 줄까요? 성규는 밤새 걱정하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규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왔어요. 종대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종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장 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박정임이 행정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정임 씨, 혹시 종대 보셨어요? 아직 안 왔는데요. 평소보다 늦네요. 성규는 불안해졌어요. 종대는 항상 7시 반이면 학교 앞에 나타났는데 벌써 8시가 넘었거든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종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성규가 다가가자 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종대야, 왜 늦었니?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종대의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성규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저씨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 일이나 하세요. 종대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성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규는 용기를 내어 종대에게 다가갔습니다. 종대야, 점심 먹자.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필요 없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종대가 성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죠? 성규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종대가 진실을 알아버린 걸까요? 무슨 말이니? 어젯밤에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성함이 최성규라고. 성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작은 마을에서 비밀이 오래 갈 리 없었거든요. 종대야,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걸 왜 숨기셨어요? 종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종대야, 저는 바보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속이는 거죠? 엄마도 교장 선생님도. 종대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대야, 진정해.
아저씨가 설명해 줄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아저씨도 결국 저를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안 한 거죠. 종대가 뛰어가려고 하자 성규가 팔을 잡았어요. 안 돼, 종대야. 오해야. 아저씨는 놓아주세요. 저는 아저씨 아들 아니에요. 종대가 성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성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저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종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성규도 눈물이 났습니다. 종대야, 아저씨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밤 울면서 아빠를 기다렸다는 거 아세요? 종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규의 심장을 찔렀어요. 미숙이 겪었을 고통, 종대가 느꼈을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빠는 뭐 했어요?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었네요. 종대야 아저씨도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 같은 아빠 필요 없어요. 종대가 돌아서서 뛰어갔어요. 성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박정임이 달려와서 성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임 씨, 나는 정말 못된 아버지입니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금세 마음이 풀려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하지만 성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종대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꼈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성규는 종대를 찾아다녔어요. 폐가도 가보고 분교도 가봤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마을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종대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서울로 돌아간 건 아닐까? 성규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종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날 밤 성규는 잠들 수 없었어요. 종대의 울부짖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는 아저씨 같은 아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없구나. 아버지 자격이. 성규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규는 미칠 것 같았어요. 종대가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박정임이 소식을 가져왔어요. 교장 선생님, 종대 봤어요. 어디서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성규는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정말로 종대가 큰 보따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의 트렁크도 옆에 놓여 있었어요. 종대야. 종대가 성규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왜요? 어차피 아저씨는 저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야. 아저씨는 됐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엄마 있는 곳으로. 종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성규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종대야, 아저씨 말 좀 들어봐. 아저씨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들을 필요 없어요. 남들이 궁금해하는 거 싫어요. 그때 버스가 들어왔어요. 종대가 일어서서 트렁크를 끌었습니다. 안 돼, 종대야. 성규가 다급하게 종대의 팔을 잡았지만 아이는 뿌리쳤어요. 놓아주세요. 제발. 종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실망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규에게는 가장 무서웠어요. 안 돼, 종대야. 성규가 버스에 오르려는 종대를 막아섰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버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종대야, 제발. 아저씨 말 한 번만 들어봐. 저는 들을 게 없어요. 이제 그만 놔주세요. 종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그 차가운 어조가 성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빨리 타세요. 출발해야 합니다. 성규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종대를 바라봤어요.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미숙의 마지막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성규야, 종대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겠죠. 그때 당신이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종대야. 성규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종대가 버스 계단에 발을 올린 채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 내가 꼭 봐야 할 편지가. 종대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아무리 화가 나도 흔들렸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야. 정말로 있어. 병원에서 엄마가 마지막에 쓴 편지야. 성규는 사실 그런 편지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대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종대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언제 거짓말했니?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하셨잖아요. 종대의 말에 성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 말이 맞았거든요. 종대야, 아저씨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뭐가 무서웠는데요? 너한테 미움받을까봐. 거부당할까봐. 성규의 솔직한 고백에 종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 그 편지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어. 같이 가자. 종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는 그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종대는 트렁크를 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성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종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성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규의 걸음이 멈췄어요. 미숙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좋게 말해줬다니.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저씨는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숨기기만 하고. 종대야, 그게 아니야. 아저씨는. 그럼 뭐예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종대가 멈춰서서 성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상처와 궁금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서웠어.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래도 말은 해주셨어야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성규가 종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거든요. 종대야, 아저씨가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못된 일을 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뭐예요? 아저씨는 내가 정말 소중해.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 하고 싶어. 종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 말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를 믿어볼 수 있을까? 종대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성규는 교무실을 뒤졌어요. 정말로 미숙의 편지가 더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종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편지 어디 있어요? 그게, 성규가 난처해하고 있을 때 박정임이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이거 찾고 계셨어요? 박정임이 들고 온 건 또 다른 봉투였어요. 발신인은 역시 홍미숙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아까 정리하다가 교장실 책상 서랍 맨 안쪽에서 발견했어요. 오래된 것 같던데. 성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정말로 미숙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어요. 성규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성규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종대를 키우면서 행복했거든요. 이 아이를 보면 항상 당신이 생각났어요. 종대에게는 아직 당신 얘기를 자세히 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종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성규야, 부탁이 있어요. 만약 우리 종대를 만나게 되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을 닮아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워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줘요. 당신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키운 것을 항상 사랑했어요. 미숙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성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종대도 같이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종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종대야, 엄마가 아저씨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네. 네. 그럼 너도 아저씨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종대가 한참 생각하더니 성규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그 순간 성규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종대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준 거였거든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럼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종대가 성규의 품에 안겼어요. 20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규와 종대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종대는 성규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정임은 종대를 마치 조카처럼 아껴주었고 아이는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아빠, 오늘 학교 구경 가도 돼요? 어느 날 아침 종대가 성규에게 물었어요. 아직 학기 중이라 정식으로 전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는 학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아빠가 안내해 줄게. 성규는 종대의 손을 잡고 교실들을 둘러봤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와, 여기가 6학년 교실이구나. 저도 다음 달부터 여기 다닐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가 교장이니까 언제든 환영이야. 종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성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엄마 사진 좀 볼까요? 종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미숙의 트렁크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성규는 종대와 함께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와, 엄마 정말 예쁘네. 이때가 언제야? 아빠랑 처음 만났을 때야. 20살이었어. 사진 속 미숙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규의 팔짱을 끼고 해맑게 웃고 있었거든요. 아빠도 젊었네요.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뭐야, 지금은 안 잘생겼다는 거야? 성규가 장난스럽게 묻자 종대가 깔깔 웃었어요.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근데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왜? 사진을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해 하셨거든요. 아빠 얘기만 나와도 미소 지으시고 성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숙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해줬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아빠도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럼 왜 헤어졌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빠가 어려서 겁이 많았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거든. 종대가 성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이제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당연하지. 아빠가 평생 종대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드디어 종대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종대는 6학년에 편입했어요. 종대야, 긴장되니? 조금요. 친구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걱정하지 마. 종대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금세 친해질 거야. 성규의 말대로 종대는 반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서울에서 온 아이라서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종대의 순수한 성격에 모두들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종대가 정말 좋은 아이네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려요. 담임 선생님이 성규에게 말했어요. 다행입니다.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리더십도 있고 다른 아이들을 잘 도와주더라고요. 성규는 뿌듯했어요. 종대가 이렇게 잘 적응해주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성규는 종대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공을 차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대가 넘어졌어요. 다른 아이와 부딪히면서 무릎을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아야. 종대가 무릎을 부여잡고 아파하자 성규는 급히 뛰어나갔어요. 종대야, 괜찮니? 아빠, 무릎이 아파요. 종대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성규는 아이를 등에 업고 보건실로 뛰어갔습니다. 종대야, 참아. 금세 괜찮아질 거야. 네, 아빠. 보건실에서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동안 종대는 아픈 소리 하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규를 걱정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는 걱정돼. 너는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그때 종대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어디 더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요. 기뻐서? 네. 저를 걱정해주는 아빠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성규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종대야,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저도 아빠 곁에 있을게요. 평생. 봄이 깊어갈 무렵 학교에서는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가족 사진 찍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왔지만 종대는 성규와 단둘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없어서 이상하지 않을까요? 전혀. 우리도 훌륭한 가족이야. 사진을 찍을 때 종대가 성규의 품에 안겼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멋진 가족 사진이네요. 사진사가 엄지를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성규와 종대는 미숙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서울까지 가는 길이 멀었지만 종대가 엄마에게 아빠를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엄마, 저예요. 종대예요. 종대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아빠를 찾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성규도 미숙의 무덤 앞에 절했어요. 미숙아,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종대를 잘 키울게. 약속해.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미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대가 성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정말 행복해.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그럼 아빠가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함께 살자. 종대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아빠, 이거 가져가세요. 종대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 손수건에는 여전히 홍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걸 맞춰서 만든 거래요. 이제 아빠가 가지세요. 성규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어요. 미숙과 종대, 그리고 자신을 이어주는 소중한 징표였거든요.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규의 손에는 미숙의 손수건이, 마음에는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대에게는 이제 진짜 아빠가 생겼어요. 비록 늦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